서울이야 내 집 마련 자체가 도전이었을 텐데요. 지붕 모양을 보니 70년대 지어진 구옥인가 본데. Don't wanna waste my time on crying. Things that you say won't tear me down. 여기 집 맞나요? 카페 같기도 하고요. 야, 바닥부터 인테리어까지 예사 공간은 아닌 듯한데. 집이 아닌 듯 집 같은 묘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한 사람. I needn't fantasize to picture the love we had was ruined too soon. 이 집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Reeling high above into orange colored sky. 호민 소장님 저기 계시네. 아니 힌트도 안 줬는데 어딜 그렇게 홀린 듯 가세요? 아, 이 집인가? 어머, 단박에 찾아내셨네. 아담하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집주인 맞으시죠? 네. 집이 참 아담하고 이쁜데. 감사합니다. 현관 계단이 타일이네. 예쁘긴 한데 미끄럽지 않으려나요? 나무 현관문이라니 오래된 집이랑 어울리기는 한데 보안 괜찮겠어요? 지중해 어떤 소박한 마을에 있는 나무문, 스페인 남부 그쪽에 이슬람 문양의 영향을 받은 그런 타일, 그런 부분으로 지금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직업이 화가세요? 너무 표현이 굉장히 화가 같은 되게... 저는 공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를 가진 상업 공간 스타일링을 많이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쇼핑몰 또는 어떤 특색을 가진 오프라인 쇼룸 컨셉 작업부터 마지막 VMD 작업까지.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테마에 맞춰 공간을 꾸며놓곤 하잖아요. 그게 건축주의 일이랍니다. 여태까지는 저는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건 제게 아니고 그냥 좋고 나쁘고 뭐 근사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의 모든 것이 좀 투영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 나의 공간을 갖고 싶었어요. 빈티지한 공간을 좋아하는 건축주는 서울의 오래된 구옥을 꼭 한 번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었다죠. 그렇게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2년 전 지금의 이 집을 만나게 됐다는데요. 대지 33평에 건평 18평의 작은 집, 70년대 지어진 구옥이었죠. 가장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가격적인 면이었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집을 사게 되면은 그래도 리모델링을 조금은 그래도 내가 예상했던 그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여유롭게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 담도 없고 마당도 손바닥만 해서 집이랑 도로가 거의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큰 폴딩 도어를 달 생각을 했을까요? 언뜻 보면 사람들 카페로 오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주 열 수는 없어요. 자주는 열 수 없는데 그래도 폴딩 도어를 하셨다. 네. 해가 좋을 때나 바람이 좋은 날은 이제 폴딩 도어를 활짝 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네. 실용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내 취향에 꼭 맞는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실까요? 탐구 더 해볼까요? 네. 야, 이거 지중해풍 타일이구나. 네, 아라베스크 문양이. 야, 너무 이쁘다. 원래 방 3개짜리 집이었는데 방 2개 거실과 부엌이 있는 공간으로 고쳤답니다.
현관을 지나 중문을 열면 보이는 이 공간이 거실인데요. 야, 오래된 물건들로 빈티지 샵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야, 집 내부는 대반전이네요. 정말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그런 데처럼 문을 탁 여는 순간 네.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소품 대부분이 건축주가 여행 중에 구한 것들이라네요. 시대도 장소도 다 다른 물건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와, 묘하게 어울리네. 직업이 공간 연출이라는데 오, 잘하네요. love of my own. Blue moon. 아까 저희 현관 네. 그 앞에 있는 계단 네. 그리고 대문 네. 그다음에 내부 계속 타일이 바뀌어서 네. 이 타일은 또 다른 타일을 쓰셨네요. Care for. 타일로 바닥을 마감한 덕분에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Arms will ever. 우리 기후에도 맞을까요? Heard somebody whisper, please adore me. And when I looked, the moon had turned to gold. Blue moon. 야, 이 온도는 따뜻한데 타일 때문에 이 열기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냐. 네. 또 어떤 분은 네. 뭘 떨어뜨리면 그거 깨지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타일의 장점, 지금 온돌, 정말 겨울에는 엄청 따뜻하고. 아, 오히려. 그럼요. 오. 이게 돌이장 어떻게 보면 이제 석재다 보니까 그렇네. 네, 엄청 따뜻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시원해요. 네. 또 이 중문은 건축주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주문 제작한 거랍니다. 철제 프레임은 내구성이랑 전혀 상관없지만은 꼭 넣어달라고 했다네요. 절대 얘는 아. 이 반은 꼭 만들어야 된다. 아, 그래요? 왜 해나고 물어보시길래 반드시 그냥 있어야 된다. 그냥 있어야 된다. 네,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굉장히. 딱 그 말씀하셨어요. 예. 쓸데없는데 고집을 피우시네요, 대표님.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쓸데없는데. 대표님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창호 기술이 부족했을 때 쓰던 창문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 눈에는 이런 옛날 스타일이 예뻐 보이나 보네. 야. 확실히 이 밖에 골목길의 느낌이 안으로 들어오네요. 와.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집이 또 골목길과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요. 오, 그러네요. 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문제적인 건 폴딩도. 건축주는 큰 창을 통해 세상과 호흡하는 낭만적인 공간이 되기를 원했다네요, 글쎄. 근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여기까지가 이제 데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네. 구성을 했었어요.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후회하자. 조금 나중에 한마디로 미뤄두고 돈을 하자. 벌면 하자. 예. 네. 아. 네, 지금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고 살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좀 다 높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마치 좀 무대에 서 있는 느낌. 야. 집이 무대라니 공간을 보는 시선이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공간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하는 만큼 건축주는 자신의 집도 가리고 덮기보다 열고 소통하고 싶었답니다. 하기는 천편일률적인 집들로 넘쳐나는 이 도시에서 이런 특별한 집 하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폴딩도어가 좋기는 한데 네. 사실 겨울에는 너무 이제 온도차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얼음이 네? 얼음이 얼었어요? 네, 지난 겨울에 네. 한창
혹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추웠죠. 이제 커튼을 닫아놔서 몰랐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좀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니 저 실내인데 얼음이 웬 말이야. 낭만이고 뭐고 집은 따뜻한 게 최고지요. 이 겨울에는 오히려 이 커튼을 쳐놓는 게 이제 닫아놓지 말고 열어놓는 게 네. 결로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시선 차단만 잘 네. 방어하시면은 네. 예, 그 결로는 커튼 쳐놓으면 훨씬 더 나으니까 그것만 한번 참고하십시오. 야 무슨 요가 선생님하고 차를 한잔하는 느낌인데요. 오렌지 차예요. 오. 그런데 이렇게 집에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면서 무슨 일로 눈물 콧물 쏙 뺐다는 걸까요? 제가 기획과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시공사를 찾았어요. 아 시공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찾았는데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주변에 이제 지하에 임시거주처에 있었는데 지하에 한 3개월이면 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8개월 이상을 지내다가 공기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미팅을 하고 2월, 3월, 4월 별로 예산을 그때까지 못 받아봤어요. 결국에는 견적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를 먼저 하게 됐어요. 건축주가 책정한 리모델링 예산은 8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며 호언장담했다는 시공업체. 어쩐 일인지 최종 견적 안 주고 철거부터 하자고 했다는데요. 어우 이거 불길한 냄새가 나는데. 철거를 하고 나서도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을 기다려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의 두 배가 되는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결국 5개월 만에 계약 파기. 철거로 집이 동네 흉물로 방치된 상태였죠. 설상가상 집 앞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글쎄 도난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어쩐데. 그냥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냥 이 내 소유에 된 집이 정말 족쇄 같았어요. 야, 이게 크지도 않은 집인데. 야, 이 집 하나 나 하나 살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녹록지가 않구나. 이대로 방치하고 나 떠날까? 그냥 당분간 떠났다 올까? 어떡하지? 잠시만요.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쉬웠을까요? 괜한 욕심을 내다 일이 꼬이는 것 같아서 한동안은 손을 놓아버렸답니다. 그런데 낭만이면 죽고 못 사는 건축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이 집이었다네요. 철거한 집에서 낭만 한 줌 발견한 건데요. 폐허 같았어요. 저는 그 유적지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나 이런 데서 그 폐허가 주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철거가 됐을 때 볼수록 예쁜 거예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 폐허.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내부는 단열도 포기했답니다. 디자인적인 영감이 마구 솟아났다네요, 글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저 그냥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네. 굉장히 거칠게 쌓은 네, 그 그냥 시멘트 성글게 막 쌓아놓은 네. 부분인데 당연히 마감이 필요한 벽돌이라 미장할 때 전부 시멘트를 발라버려서 다시 뜯어내기까지 했답니다. 건너편 서재 공간도 마찬가지. 어우,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우, 예쁘긴 예쁜데요.
아우 여기가 부엌인데 딱 보니 식사는 잘 안 해 드시나 보다. 복층은 건축주가 사적인 공간으로 계획한 건데요. 원래 다락에 있던 자리에 멋진 타일을 깔고 오디오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침실이 있는데요. 건축주가 직접 유럽 미장으로 마감을 해서 동굴처럼 아늑한 공간이 됐습니다. 엄마야, 옆이 낭떠러지잖아요. 에휴, 난 잠 못 잘 것 같지만 뭐 주인이 괜찮다면야. 그런데 이게 다 모든 공간을 소통하게 만들겠다는 건축주의 낭만 철학의 결과랍니다. 이 집에 유일하게 있는 작업실 문을 열어놓으면은 거실에서 작업실, 다시 작업실에서 다락 침실로. 침실에서 계단 아래 서재방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이 생각보다 비쌌던 것도 한 이유였다네요. 우지야! 안녕하세요. 우지야, 잘 지냈어? 언니가 집 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동생네 가족인데요. 왜 이렇게 난 눈물이 나지? 어찌 약간 감동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왜 그랬니? 하면서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이 과정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처형이 막 먼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얘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이걸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지하 원룸에서 임시로 생활을 했는데 3개월 계획했던 공사가 8개월을 넘기면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답니다. 이제 그 원룸에 더 이상 기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긴 공사도 이제 한창이야. 또 어디 다른 집을 구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기에도 너무 예산을 또 많이 쓴 거죠. 렌탈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저 한 켠에다 그냥 살겠다. 근데 방충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산모기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원룸 월세라도 아끼겠다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먼지구덩이 속으로 이사를 했다네요, 글쎄. 덕분에 현장을 24시간 감독하게 됐고요. 처음에 한 4cm 정도면 될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4cm도 싫은 거예요. 좁아지니까. 근데 단열할 때 딱 봤는데 어떤 데는 막 10cm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침대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아무튼 맨날 줄자대고 사진 찍고 막 피곤해 하셨을 거예요. 진상이었을 거야, 진상. 저 아차산 진상이라고 아마 그렇게 통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곳을 발견하면은 뜯어내거나 다시 칠하기를 반복했는데 그래도 성에 안 차면 직접 본인 등판. 이 계단 단조가 그렇게 탄생을 한 거랍니다. 이제 저희도 좀 최대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다시 직접 하셨다고. 굉장히 까다로운 건축주였나요? 힘들었습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진다고 하던가요. 건축주는 나를 닮은 공간에서 나에게 좀 더 집중하며 살고 싶었답니다. 이젠 정말 야만 끝
낭만 시작이라지요. 저한테는 집과 함께 제 삶 또한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결론과 어떤 또 자신감 그런 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층 더 삶이 좀 풍요로워졌다고 할까? 정서적으로. 네. 물론 물질적인 거는 당연하고. 아니 대충 마이너스인가요? 열심히 이제 일해야죠. 살아보니 나를 가꿀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더라고요. 이 집에서의 삶도 응원할게요.